네, 안녕하세요. 미림여자 정보과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Lesson 6 Designing by Principles의 마지막 강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principle, 원리들을 배웠죠? 네, 그렇죠. 첫 번째로 배웠던 게 그렇습니다. affordance 였죠. 자, 정확하게 기억나시나요? 자,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어떤 모양의 물건이 보이네요. 자, 끝에 뭐가 동그랗게 달렸고요.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연결되어서 자, 이렇게 생긴 도구를 달아놨다고 합시다. 자, on, off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그렇죠. on을 눌러서 불을 켜고 off를 눌러서 불을 끄겠죠. 자, 이렇게 어떤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성질을 affordance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principle 나왔었죠? 자, 그렇죠. chunking이었죠. 자, 덩어리로 묶어주기. 그렇죠. 자, 덩어리로 묶어주기. 자, 똑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easier to view and remember. 자, 좀 더 보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지난번 두 번째 강의에서 나왔던 원리였는데요. 자,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aesthetic. 자, 좀 길죠 쓰기가. usability effect 였죠. 자, 뭐였냐면 예쁘면 더 사용성이 높아진다 인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하는 자, 그런 거였고요. 세 번째는 자, 네 번째는 뭐였어요? 자, 그렇죠. constraint 라는 말 있었죠. 자, constraint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약 조건,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으면 사용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꼭 필요한 core function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constraint 시키는 거죠. 제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만 몇 개만 남겨놓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였었죠? 자, 어떤 relationship, 자,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죠. figure 하고 ground 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는 figure로 인식된다. 어떤 건 ground로 인식된다. 자, 그래서 figure 즉 object of focus 자, 어떤 초점 맞추어지는 물체로 특정 이미지가 또는 아이템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디자인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원리들이 나올지 자, 오늘은 두 가지의 원리를 추가적으로 배우겠는데요. 자, 일단 어휘부터 보겠습니다. 자, account for.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수거인데요. account for. 첫 번째 뜻은 자, count 세다, account 계산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account for 이라고 하는 게 특정 비율을 차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설명하다 라는 의미로 역시 쓰이기도 합니다. account for. 자, 두 가지 뜻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는 acquire. 자, 역시 acquire 들어간 단어 굉장히 많이 배웠을 텐데요. require 이란 단어도 배웠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자, acquire 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습득하다 또는 무언가를 획득하다. 자, 이런 의미로 씁니다. 자, acquire. 자,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이게 조금 특이하게 visually acquired라고 나왔어요. visually acquire. 자, 시각적으로 습득한다, 시각적으로 획득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어떤 대상, 어떤 물체를 시각적으로 acquire 했다라고 하는 건 시각으로 포착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획득하다 외에 포착하다 정도의 의미도 같이 어떤 개념 속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요. identification. 자,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죠. 자, ID죠. 바로 identification. 자, 어떤 신분 확인 또는 그냥 단순히 확인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evaluation. 자, 여기는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그렇죠. 자, value. 자, 형광펜이 너무 작네요. 자, value가 보이시죠? 중간에. 자, evaluation이라고 하면 가치를 매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가라고 우리말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이요. 자, 마지막 단어고요. prerequisite 라는 단어고요. 자, pre가 들어간 보통 어떤 뜻이죠? 그렇죠. 먼저, 미리 하는 거를 pre라고 하고요. 자, requisite.
자, 어떤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require 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미리 뭔가 요구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prerequisit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의 미리 요구, 선수라는 게 그런 player 아니고요. 자, 미리 요구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미리 요구되는 뭔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전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 이런 의미로 prerequisite 자, 선수 조건의 또는 미리 요구되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게 될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design principle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Fitts Law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사람 이름입니다. Fitts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고요. 자, 요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o the Fitts Law mathematically accounts for the amount of time it takes to reach a target based on the distance to the target and its size. 자, 문장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동사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닙니다. 자, 한번 끊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죠. 자, the Fitts Law는 mathematically, 자,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말 아니죠. 자, 수학적으로 accounts for, 자,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자, 뭘 설명하는 거면, 자, 이게 제일 핵심적인 것 같아요. 자, the amount of time을 설명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자, 시간의 양을 설명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시간의 양이냐면요. 자, 여기서 끊어서 한번 해보죠. 자, it takes. 자, 여기서 it은 의미 없는 가주어고요. 자, take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죠. 자, amount of time it takes 라고 하면 자, 걸리는 시간의 양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양이냐면 살짝 끊을게요. To reach a target. 자, 타겟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양을 설명하는 법칙이다. 자, 그런데 뭘 갖고 어떤 타겟에 도달하는 시간을 설명하냐면 based on the distance. 자,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자, 첫 번째는 거리죠. 자, distance to the target. 자, 타겟까지의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and its size. 자, 그리고 그것의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자, 결국 요게 Fitts Law의 설명 끝입니다. 자, 요것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itts Law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시간의 양, 자, t라고 쓸게요. 자, 시간을 설명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자, 근데 뭐와 연결지어서 시간을 설명하냐면요. 바로 어떤 타겟이 있을 때, 자, 타겟이니까 이렇게 그려줄까요? 자, 타겟이 있을 때, 자, 타겟까지의 거리, 자, 거리 distance니까 d라고 할게요. 자, 타겟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타겟의 size라고 했죠. 자, 그렇죠. 사이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자, 타겟의 사이즈 저기 써줄까요? distance. 자, 요거를 가지고 자,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과 타겟과의 거리, 그 다음 타겟 자체의 크기를 가지고 얼마나 그 타겟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릴지, 자, 요것을 바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법칙이 Fitts Law입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보도록 할게요. This formula can be applied to all types of physical movement. 자, 이 formula는 게 뭐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은 can be applied. 자, 적용될 수 있답니다. To all types of physical movement. 자, 모든 종류의 physical movement, 물리적인 움직임에 다 적용될 수 있다. In the context of interface design, 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는, 자, 맥락 속에서는 this formula, 자, 이 공식은 is applied, 자, 적용되는데요. 자, 언제 적용되냐면요. 자, when a user, 사용자가 has visually acquired the target. 자, 어떤 타겟을 시각적으로 acquire, 자, 포착했고요. 봤다는 얘기죠. 자, 그냥 has visually acquired 했다는 건 has seen a target이죠. 자, 봤고 and moves his or her eyes or hands to reach it. 자, 눈이나 손을 사용해서 to reach it, 그것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움직일 때, 요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Fitts Law가 뭔지 조금 더 설명 보고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Fitts Law concludes. 자, Fitts Law의 결론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결론 짓고 있답니다.
the time. 자,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라고 그랬죠. 자, 시간인데 자, 어떤 시간이냐면요. to acquire a target. 자, 타겟을 포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and the error rate. 자, 그다음에 심지어 에러율까지도. 그렇죠? 시간하고 에러율이네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자, 시간과 에러율이 will increase. 증가하게 될 거랍니다. as a target distance. 자, 타겟 거리가 increases. 증가할수록. 그다음 and as a target size. 자, size가 decreases. 감소할수록 타겟까지 걸리는 타겟을 포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증가하고 역시 에러율도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화면이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스마트폰에 화면 하나, 그 다음에 화면 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첫 화면입니다. 자, 예를 들어 게임이라고 할게요. 자, start로 이렇게 첫 화면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때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디로 갈까요? 자, 그렇죠. 얘 클릭해야 될 것 같죠? 터치해야 될 것 같죠? 자, 여러분의 손가락 이렇게 여러분의 가늘고 예쁜 손가락, 가늘다고 예쁜 건 아니지만요. 자,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화면이 터치하는 순간 바뀌었어요. 자,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자, 경우 1. 그다음 메뉴 버튼들이 자,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메뉴 A, 메뉴 B, 메뉴 C. 자, 이렇게 있는 경우.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우. 자, 좀 잘리겠네요. 또 날씬하게 그려보죠, 화면을. 자, 여기에 A, B, C가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지금 쌤이 distanc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arget distance. 자, 뭐냐면 여러분의 손가락은 지금 요 지점에 있었겠죠. 자, 여기 있었으니까 요 화면에서 자, 여기쯤에 여러분의 손가락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A, B, C를 누르기 위해서 또는 acquire target 하기 위해서 자, 어떤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목표 지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가락이 움직이겠죠. 자, 이만큼의 거리가 걸리겠죠. 이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이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2번 같이 자, 손가락이 있던 위치에 바로 ABC라고 하는 버튼이 나타난다면 훨씬 더 디스턴스가 가깝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더 에러가 많이 나겠습니까? 자, 멀리까지 가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요. 그 다음에 에러율도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피츠러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바로 붙어있는 경우에는 실수로 손이 떨려가지고 스타트 누르자마자 B를 이렇게 누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전증이 있는 경우나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거리가 가까울수록 분명히 빨리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높아지고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에러율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타겟 사이즈에 대한 건 뭐냐? 자, 역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화면인데요. 자, 2번과 한번 3번을 비교해 보세요. 자, 똑같은 그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A가 아주 작아요. B도 아주 작고요. C도 아주 작습니다. 자, 손가락 여기 있었어요. 자,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디스턴스 자체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타겟의 반지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당연히 작은 걸 누르려면 어때요? 좀 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세밀한 움직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에러율도 높아지겠죠. 자, 요게 바로 피츠러입니다. 자,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피츠러 말고 자, 또 어떤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자, 요 법칙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힉이라는 사람이 만든 힉스 러입니다. 자, 앞에 건 피츠가 사람 이름이고요. 이번 건 힉, 이 사람 이름입니다. 자, 힉스 러. 힉스 law states that the time required to make a decision will increase with the number of alternative options. 자, 힉스 law는 state.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The time, 자, 또 시간에 대한 얘기네요. 자, 시간인데 required,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To make a decision. 자, 이번에는 타겟까지 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 요 말이 중요하겠네요. 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 이 increase, 증가할 거랍니다. 자, 시간이 증가할 거랍니다. 자, 어떤 경우에 with the number of alternative options. 자, 즉 the number of option. 자, 대안 alternative option.
자, 대체 선택 방안 옵션이니까요. 선택 방안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시간도 결정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도 늘어난다는 거죠. 아, 저 정말 단순한 원리죠. 자, 예를 들어서 쌤이 오늘 나주곰탕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말이죠. 나주곰탕에 가면은 저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탕 2개요. 자, 그러면 곰탕 2개가 나오죠. 자, 저는 나주곰탕집을 가면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될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주곰탕만 파니까. 자, 우리의 alternative options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alternative options는 제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자, 김밥 파라다이스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파라다이스. 자, 김밥 파라다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요곳에 가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메뉴를 보면서 주문을 하기 전에 한 10분, 15분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서 이제 뭐 결국 뭐 악마 세트요 뭐 이런 거 시키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Number of alternative options가 여기는 한 50개 되죠. 자,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죠. 자, alternative option의 개수에 따라서 time required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자인적 관점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잠깐 딴 얘기하면요. Four factors influence the process of any task. 자, 4가지 요소가 influence the process. 자, 어떤 과정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Of any task.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oal identification. 자, 목표 확인. 그다음에 option evaluation. 자, 어떤 선택사항 평가. 그러니까 선택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목표 확인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표가 생긴다면요. 이게 목표 확인이고요. 자, option evaluation. 자, 내가 김밥 파라다이스에 가서 옵션들이 50개가 있고 자, 이 옵션들은 어떠한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decision making.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and taking action. 자,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taking action은. 자, 이렇게 4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자, Fitch Law applies to taking action. 자, Fitch Law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거죠. Fitch Law는 왜냐하면 어떤 타겟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Hicks Law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건 Fitch Law랑 비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Fitch Law는 어떤 타겟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즉 행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거고요. 눈을 움직이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자, 반면에 Hicks Law applies to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자, Hicks Law라는 것은 결정 내리는 그 과정에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럼 Hicks Law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o keep the interface design within the Hicks Law paradigm. 자, keep 하려면 유지시키려면 뭘? The interface design을 within 뭐뭐 안에 Hicks Law paradigm 안에 유지를 시키려면 그 얘기는 Hicks Law의 패러다임을 따라서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하시려면요. The designer must use simple conventions. 자, 디자이너는 simple convention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language constraint. 자, 언어적인 어떤 제약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언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언어적으로 뭔가 절제된 걸 사용하셔야 되고요. and strong figure ground relationship. 자, 강한 figure ground relationship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figure ground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 가시나요? 자, 단순한 어떤 컨벤션들을 단순한 어떤 관행을 사용해야 되고요. 많이 쓰던 거. 그 다음에 언어도 제한을 하셔야 되고 figure ground relationship을 굉장히 강화시키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these prerequisites. 자, 이러한 선행 조건들, 선수 조건들.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마땅하겠네요. 자, 선행 조건들은 reduce. 줄여줍니다. The decision making process. 자, 결정 내리는 과정을 from conscious and focused analysis to simple responses. 자, 이러한 선행 조건들, 즉 얘기한 지금 1, 2, 3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simple convention, language constraints, strong figure ground relationship. 자, 이런 것들이 decision making 과정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굉장히 경감시켜줘요. 자, 부드럽게 해줘요. reduce 시켜줘요. 자, from to죠. 자, 여기에서 이걸로.
자, 굉장히 의식적이고, 자, 막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focused, 굉장히 막 집중해야 되는, 집중적인, 자, 이런 analysis, 분석에서 the simple response, 단순한 그냥 반응. 반응이라고 하는 거 그 반대에는 뭐가 있나요? 그렇죠. 자극이죠. 자극. 자극과 반응. 쿡 찌르면 깜짝 놀래고 뭐 이런 거. 자극과 반응이죠. 자, 50개의 메뉴가 있었던 김밥 패러다이스에서는 우리가 decision making 과정이 굉장히 conscious, 의식해야 되고, 아, 뭐 하지, 이거는 이런 점이 있고, 아, 요거는 이런 점에서 맛있는데, 아, 이건 또 가격이 비싸고, 자, 굉장히 focused, 집중을 해서 analysis, 분석을 했어야 됐죠. 하지만 이러한 선행 조건들, 즉 힉슬러의 패러다임 안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넣게 되면 마치 나주곰탕처럼 simple response 들어가서 몇 명이에요? 2명이요? 탕 2개요?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한 반응으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힉슬러입니다. 자, 몇 가지 이런 선행 조건 말고 힉슬러 법칙에 따라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더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There are additional graphic design elements. 자, 몇 가지 추가적인 그래픽 디자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That should also be considered. 자, 또한 고려될 만한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자면 font use, 네, 자, 폰트 사용이라던가 color, 색깔이라던가 contrast, 대비라던가 size,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이죠. That all influence. 자, 모두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The amount of time. 걸리는 시간에. To perceive the available options. 자, 이용 가능한 옵션들을 perceive,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죠. 자, 만약에 김밥 패러다이스에 메뉴가 50개가 있는데, 자, 방금과 같은 simple convention, language constraint, strong figure ground relationship. 자, 이런 것들을 써서 50개가 있지만 실제로 자, 뭔가 악마, 셋, 천사, 셋. 자,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메뉴들은 자, 마치 ground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font use라든가 color. 자, 물론 color는 쓰지 않았지만 컬러도 써볼까요? color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었다 라고 한다면 contrast도 있고요. size도 있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급조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힉슬러 패러다임에 따라서 선택이 굉장히 뭐 많지만 simple response가 돼버렸죠. 천사 악마? 난 착하니까 천사. 자, 이렇게 바로 골라버릴 수 있는 decision making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힉슬러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comprehension checkup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users to get a target more quickly. 자, 사용자가 타겟에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가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요, you should consider the targets and 자, 타겟의 뭐와 뭐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나요? 자, 요게 바로 그렇죠, 힉슬러였죠. 자, 힉슬러에서 타겟까지의 그렇죠, distance, 거리와 그 다음 뭐였어요? 자, 그렇죠, size. 자,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요게 바로 힉슬러였고요. 자, 그 다음 힉슬러에 관한 문제겠네요. According to the 힉슬러. 자, 힉슬러에 따르면 the more you have. 자, 더 많은 뭐를 네가 갖고 있을수록 the more time it takes. 자, 시간이 더 걸린다.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죠. 자, S가 빠졌네요. 자, 뭘 더 가질수록 the more options. 자, 또는 앞에다가 좀 더 유식하게 alternative options라고 해도 좋죠. alternative options you have. 자, 대체 어떤 선택안들을 네가 더 많이 갖고 있을수록 결정 내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자, 이번 세 번째 Designing by Principles 강의에서 우리 힉슬러, 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봤고요. 자, 앞서 다뤘던 5가지 디자인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자, 총 7개가 이번 단원에서 다뤄졌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프로젝트 할 때 한번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강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